여러분, 학점은행지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빠르다, 저렴하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게 더 이상했어요. 이렇게 좋다면서 왜 내 주변엔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가 겉으로 좋아 보여도 왜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구조만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고졸이면 누구나 시작 가능하고 대학보다 훨씬 저렴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해서 졸업까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좋다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진행해본 사람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은 있지만 일부러 숨기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광고를 보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 지인이 학점은행제를 하기를 취득하고 대학교 편입에 성공한 걸 직접 봤어요. 저에게는 수많은 광고보다 제가 아는 사람의 결과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제 주변 친구들은 전부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수능을 다시 보기 위해서 재수학원에 등록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괜히 이상한 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솔직히 부담되기도 했고 압박이 됐죠.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100% 확신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방식의 학점은행제 교육원은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공간이 필요했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은 대학교 내부에 건물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겉에서 봤을 때는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 학기를 다녀보면서 첫 번째 깨달음이 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건데 어느샌가부터 제가 진짜 대학생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학식도 먹으면서 학교 축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목표였던 편입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학점은행제는 최종 목표가 사라지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제가 직접 교육원을 다녀보면서 학점은행제, 편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확신은 생겼어요. 근데 이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편입 공부까지 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온라인 교육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느꼈던 온라인 교육원은 수업이 녹화된 강의였고 수강 기간이 길어서 시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PC나 핸드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해서 공간에서 자유로웠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시간들을 편입 준비에 쏟았고요.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왜 내 주변에는 학점은행제를 하는 사람이 안 보일까? 제가 느낀 4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인식.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석 루트를 신뢰합니다.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보고 대학 가서 졸업하고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그 길이 안전해 보입니다. 반대로 학점은행제는 왠지 편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해도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불안정하죠. 특히나 이거는 부모님 세대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제가 학점은행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분의 부모님을 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이게 정식 학위가 맞는지 이런 질문이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에 학생이 약간 흔들려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에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점은행제 인식이 시작하려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두 번째, 책임 문제. 이건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수능 실패는 킬러 문항이 많았다, 이번에 불수능이었다, 그래서 다시 재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둘러대는 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달라요. 주변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설득해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실패하면 내가 전부 잘못 판단한 건가? 나를 의심해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로지 감당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갓 20살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있는데 나 혼자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하면 괜히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될까?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서 다시 수능이나 보자,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제도. 학점은행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해 보입니다.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장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각 잡고 제대로 알아보면 학점 분류, 자격증 독학사, 학위 취득 조건 등 이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보다가 어렵게 느껴지면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학점은행제가 복잡해 보이는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설명해주는 사람을 플래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어떤 플래너는 1년이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2년 잡아야 된다, 독학사는 넣어라, 아니다 위험하다 빼라. 상담을 받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거 아니야? 제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용어가 어색하고 생소한 거지 제도 자체는 간단하게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학생 성향. 이거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뭐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댑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 거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말하면 주위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학교 갔으면 다 그렇게 했지,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조차도 과정을 진행할 때는 뭐 숨긴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밝히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편입까지 하고 나서 나 이런 거 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하라는 걸까? 사실 학점은행제는 막상 나눠보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왜 학점은행제를 하는지 정해야 됩니다.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 자격증 응시 자격, 학력 개선 등. 두 번째, 전공을 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표준교육 과정에서 전공을 정하면 수업 방식이 온라인일지 오프라인일지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 교육원을 선택합니다. 전국에는 수십 개가 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과 비용이 꽤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학위 플랜을 설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학점을 채울지, 언제까지 끝낼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상황에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걸 계산하지 않고 장점만 듣고 시작하면 아까 말했던 그 불안이 중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학점은행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도인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래 익숙한 방식을 다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소수는 굳이 티내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죠.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필살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학점은행제를 하는 사람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서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원래 하던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학점은행제는 남들이 안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계획 없이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